넷플릭스에 한 번 출연하면 평생 성공이 보장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따라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스타셰프들의 꿈이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런 넷플릭스에서 단 한 번 섭외하기 위해 몇 년을 따라다닌 한국인이 있습니다. 지난달 주요 문화계 인사 40여 명은 한국에서 온 한 셰프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곳에는 EU 집행위원회 교육문화국 관계자들과 벨기에 유명 매체의 언론인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벨기에 원림미술관 등 현지 주요 문화계 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직접 담근 장과 김치를 들고 이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전남 백양사 천지남 주지 정관 스님이다. 행사에서 나타난 정관 스님은 천지남에서 손수 마련한 발효 음식과 벨기에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 소박한 음식을 조리해 내놨습니다. 국과 밥, 김치, 나물, 전 한 종류가 전부인 소박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사람들은 한국 전통 사찰의 식사법인 바르공양을 실천해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는 찬사가 터지며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맛을 극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관 스님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셰프스 테이블에 출연한 이후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게 된 정관 스님의 요리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정관 스님에 대해 정관 철학적 요리사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면 사찰 음식은 1700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전통 채식이라고 설명하며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에 대해 극찬합니다. 전남 장성군 백양사 천지남 주지인 정관 스님은 17세에 출가해 50여 년간 사찰 음식에 몰두했습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이 어떤 셰프와도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관 스님은 한국 문화의 절제미와 단아함의 극치를 음식으로 그대로 전달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식당에서 일해본 적도 없지만 세계 유명 셰프들이 요리를 배우고 싶어 이곳을 찾죠. 하지만 정관 스님은 사찰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허기진 방문객을 대접할 뿐 자신의 음식을 돈 받고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만든 음식에 대한 경이로움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고 이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정관 스님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한식의 다채롭고도 절제된 맛에 그대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속에서만 음식을 만들고 이 땅에서 나는 식재료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감사를 전하는 정관 스님의 명성은 점차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많은 다큐 제작자들이 정관 스님의 음식과 요리 철학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늘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죠. 저는 수행자이지 셰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무척이나 겸손한 마음으로 식재료를 하는 자신의 음식 철학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정관 스님이 결국 2017년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 시즌3에 출연해 전 세계에 한국의 사찰 음식을 알리게 되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큐 제작을 거절했지만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다해 정관 스님을 만나러 온 에릭 리퍼트 셰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유명 요리사 에릭 리퍼트 또한 정관 스님의 음식에 대한 명성을 듣게 되는데요. 에릭 리퍼트 셰프는 17세에 요리를 시작해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의 총책임자가 되어 뉴욕타임스에 별 4개라는 기록적인 리뷰를 이어가고 있는 스타 셰프입니다. 그는 헐리우드 스타 못지않은 인기로 많은 뉴요커에게 주목받고 있죠. 이미 여러 매체에서 뉴욕 최고의 요리, 올해의 레스토랑, 뉴욕 최고의 셰프 등 많은 상을 받으며 그의 실력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의 촬영을 맡았을 때 정관 스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추천했고 한국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천지남을 찾았습니다. 정관 스님은 그에게도 어디서 나고 어떻게 내겨왔는지 식재료의 여정을 알아야 제대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식재료를 알아가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건 수행입니다. 리퍼트 셰프는 천지남에 3일 동안 머물며 진짜 한국의 맛을 알게 되고 한국 음식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산에서 자란 채소를 먹고 한국에 제대로 감동하고 돌아간 그는 정관 스님의 음식 재료에 대한 존중과 어머니 같은 원초적인 전통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크게 감동한 리퍼트는 정관 스님을 뉴욕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극적인 감동을 준 정관 스님의 요리를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초대받아간 뉴욕에서 정관 스님은 미국인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아닌 언제나 그렇듯 천지남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소박한 채식 밥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 소박한 맛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이곳에 초대된 뉴욕타임스 기자는 음식을 먹자마자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2015년 한국에 와서 천지남에서만 4박 5일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정관 스님이 만드는 음식을 보고 먹고 뉴욕으로 돌아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요리를 먹으려면 뉴욕이 아니라 천지남으로 가라고 극찬했죠. 이렇게 뉴욕 전체에서 정관 스님이 화제가 되자 넷플릭스에서는 스님을 찾아와 자신들이 기획한 다큐멘터리인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셰프의 테이블은 단순히 음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세계 최정상 셰프들의 삶과 철학, 완벽함을 추구하는 탐구 정신을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시리즈로 미국 방송계 최대 행사인 에미상 후보에까지 오를 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 유명 셰프들 중에서도 그 실력이 검증된 최고의 셰프만을 초청하기에 아무리 인기 있는 미슐랭 스타 셰프라 할지라도 출연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하는 것 자체로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관 스님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스님은 아는 셰프도 아닌데 셰프의 테이블을 딱히 찍을 이유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을 계속하는데요. 거듭된 출연 요청이 왔지만 거듭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을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 사찰의 문화를 알릴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관 스님은 한국의 음식과 자연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한국산이 가장 예쁜 5월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찍자는 조건으로 출연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찰에 묵으며 촬영하는 외국 스태프들에게 정관 스님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엔 흰쌀죽에 장아찌 하나를 반찬으로 줬는데 그들은 감동하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촬영은 잔잔하고 소박한 깊은 산속의 삶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고 이후 방영된 셰프의 테이블 정관 스님 편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다큐에 담긴 내장산과 천지남의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고 정관 스님이 내놓은 소박한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해외 셰프들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정관 스님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찾아온 이들이 누구든 간에 잡초 뽑기와 밭일, 설거지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먼 타지에서 찾아온 유명인이라 해도 한국 땅을 밟은 이상 자신의 법도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 진심을 담길 바란 것이죠. 이러한 정관 스님의 뜻을 알기에 아무리 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스타셰프라 할지라도 스님의 지시를 순순히 따라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죠. 오늘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 땅에서만 자란 귀한 재료를 소중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해 만든 정관 스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간소한 삶에서 비롯된 우리의 전통 음식을 지켜나가는 정관 스님에게 존경을 보냅니다.